지금 보시면 창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양적 증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죠. 자, 스타트업이 보통 이제 저 시드 단계,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시드 단계나 아니면은 뭐 초기인데, 시드 단계에서 얼리, 그 다음에 창투사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엑시트예요. 결론이에요, 요게. IPO, 상장 또는 매각. M&A. M&A가 그냥 매각 인수합병인데, 뭐 어쨌든 팔리든 뭐 아니면 큰 회사의 하나가 되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우리나라 엑시트까지 걸리는 시간, 한국에 5년에서 10년, 그냥 저렇게 표현했지만 10년 걸려요. 미국은 1년에서 5년. 지금 이거는 이제 회사가 쭉 커지면서 보시면은 시작해가지고 커지면서 성장하는데, 이렇게 여기도 매각 또는 상장. 미국에서, 미국 장표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은 길이 두 개밖에 없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목표가 뭐냐? 그러면 상장 또는 매각. 근데 상장 너무 힘들고 멀고 그냥 매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목표는 매각이 되면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이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중간에 성장하다가 이제 여기 리빙 데드라는 말이 있는데, 리빙 데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길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쉽게 말하면 좀비 같은 그런 존재가 리빙 데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자, 그건 뭐냐면 뭐 서비스도 안 되고 회사만 있어요. 그냥 돈도 못 벌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리빙 데드가 되기도 하지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기 전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벤처를 창업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더 크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크게 가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벤처 캐피탈 투자까지 받고 하는데,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서 초기에 시작해서 초기에 이제 투자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바다를 건너야 이제 하나의 큰 단계까지 가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횡단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M&A, 상생형이라는 뜻은 이따가 나오는데, 어쨌든 M&A를 통해서 지나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팔 거냐, 두 개밖에 없어요. 파는 거는 상장. 근데 이제 상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매각 쪽을 목표로 해라. 자, 아무튼 이제 리포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상장하면 연간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단지 상장했다는 이유로 유지비, 공시 담당도 둬야 되고, 뭐 회계 담당도 또 뭐 회계 재무 분리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매각하면 내 리스크는 끝나요. 이제 사간 사람이 그걸 잘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매각하고 또 시작하면 돼요. 매각하고, 저도 상장사 매각하고 몇 달 동안 놀았는데 정말 원 없이 놀았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몇 달도 아니고 한 2달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돌아와서 그냥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시리얼 엔터프레너리즘이라고 계속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되게. 새로운 사업 시작하면. 왜냐면 한번 경험도 쌓이고 이제 돈도 있으니까 아쉬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스트레스 없이. 그렇지만 저럴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도 돼요. 난 즐기기 위해서 사업한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망해도 평생 쓸 돈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 행복하죠. 일단 돈이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M&A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지고 오고, 투자자는 빨리 회수를 하고, 또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도 빨리 큰 회사랑 해서 빨리 도약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14년간 15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했죠. 여러분들이 그 구글의 검색 엔진 외에 굉장히 많은 구글이 지도도 있고, 뭐 요즘에 무인 자동차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 사업, 구글의 사업 아이템 중에 검색 빼고 나머지는 다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키운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발전하고 있고, 저런 인수에 좀 인색한 회사들은 늘 고기 속 고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M&A는 이제 구조조정형 M&A라고 해서 두 회사가 합친 다음에 비용을 갖다가 절감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그 M&A들, 막 노조들이 막 데모하고. 왜 데모하겠어요? 합병하면 자르니까. 많은 사람들을 필요 없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재무팀이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회계팀 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가요. 그만큼 이제 돈은 더 벌겠죠, 회사가. 근데 이제 그런 게 구조조정형 M&A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좀 안 좋게 인식되고 있는. 상생형 M&A는 그냥 카카오가 김기사 인수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하는. 아까 구글의 150차례가 넘는 저런 M&A는 100% 상생형 M&A인 거죠.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M&A 비중이 없어요. 저거 보면 야 우리나라가 상장을 그럼 많이 하나? 보면 그래프가 여기 상장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이 상장은 다 똑같아요. 실제로 상장은 다 어려워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M&A가 적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장이 많지 않아요. 절대. 얼마나 없으면은 상장을 요만큼씩 낮춰놓으면 이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놓은 건데 잘못 오해가 있을까봐 어쨌든 우리나라는 M&A가 부족하다.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전 세계에서 M&A 후진국이냐? 보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M&A에 대한 부정적인 좀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들이 뭘 이런 회사 사. 우리 그냥 돈도 있고 사람 뽑아갖고 하면 되지. 베끼기. 그런 문화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가니까 그냥 늘 거기서 거긴데 지금 시장에 변화가 있죠.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타나면 대기업이 베껴도 못 따라잡아요. 베껴도. 그만큼 빨리 회사가 성장하고 자리 잡고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야 돼요. 미국같이 사지 않고 그냥 베끼다가는 다 실패해요. 그래서 베낀 아이템들이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정부에서도 베끼지 마라.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문화적인 측면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중의 인식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김기사 매각한 박종훈 대표 보고 먹튀라고 그러지 않죠? 먹튀. 회사 팔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안 그래요. 지금 카카오 가서 열심히 일해요. 앞으로 3년간은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자, M&A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고 M&A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복잡해요. M&A 하는 게 그냥 딱 만나서 회사 얼마 주셔? 100억? 오케이. 100억 주고 회사 넘기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거 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회사를 누가 사겠다. 그러면 그냥 좋은 딜러를 그냥 고용해서 당신이 딜해라고 하면 돼요. 딜러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딜러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만 하면 돼요. 사업만 하면 되고 M&A는 딜러한테 맡겨요. 어떤 분은 직접 M&A 한다고 뛰다가 사업 망가져요. M&A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M&A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회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허, 그 다음에 뭐 회계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번은 뭐 이런 중개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붙으면 거의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해요. 인수자는 전문가일 경우가 많아요. 또 전문가를 쓰고, 여러분도 전문가를 써야 돼요. 전문가 쓰고 뭐 전체 매각 대금의 한 3% 줘요. 100억에 팔면 3억 주는데 그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50억에 팔 걸 100억에 팔게 해주고 안 될 딜을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마케팅하고 전략적인 PR인데, 상장사가 주로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데, 카카오도 상장사죠. 지금은 상장사가 인수할 때 사실은 회사의 가치를 볼 때 기술 또는 매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인기도예요. 이상하죠? 회사가 무슨 인기도를 가지고 하나? 인수하는 회사가 유명할수록 상장사 주가가 올라요.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PR이나 IR이 필요해요. 자, 아무튼 이런 걸 섹시 패키징이라고 해요. 좋게 회사를. 없는 걸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걸 가지고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러 깎지 말고, 그리고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고. 그래서 PR이죠. 여기 스타트업들이고 앞으로 이제 1분 소개할 일이 많을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렇고.
평소에 이 투자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1분 속의 요령은 사실 뭐 M&A는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 볼 때는 먼 얘기일 수 있어요. 1분 속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사업을 1분 안에 또는 20초 안에 얘기할 수 있는 스킬이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있어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 꼭 남겨가셔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M&A 다 잊어버려도 돼요. M&A 할 일 있으면 나중에 저 찾아오면 되니까 회사 키워갖고 누가 여러분의 회사 사겠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오늘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사업하신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말 아시죠? 우연히 투자자하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10몇 층 가는데 그 짧은 30초 1분 안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소상공인거를 연결해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1분 동안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데 첫 번째 대화는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그 다음 얘기가 듣고 싶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호기심 자극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돌리고 막 이러면 벌써 집중이 흩어져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제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뭐 하는 사업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우리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는 게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명쾌한 솔루션. 자, 세 번째는 시장 사이즈. 이게 왜냐면 돈 냄새가 나야 돼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 알았어요. 두 번째 해결책도 알았어요. 그러면 투자자니까 돈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시장 사이즈가 엄청 크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서 넘어가야 돼요. 1분이니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좀 우리나라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시장 규모인데 이렇게. 자, 그런 어떤 시장 사이즈나 어떤 돈이 되는 부분이 뒤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들어요. 더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린 누구다. 그 다음이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필이 따라가 줬을 때 사실은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플로우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분한테 저희 회사 한번 오세요. 또는 이틀 뒤에 우리 IR에 한번 오셔서 1분 발표 하실래요? 지금 다 꽉 차긴 했지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순서 얘기했죠. 호기심은 자극하고 명쾌한 솔루션 던지고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나 돈 냄새 나는 무언가를 같이 풍기게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사실은 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VC 입장에서 별 볼 일이 없다는 기준은 기존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성공한 경험이 없다. 또는 뭐 서울대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학력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VC들이 학력을 보는 뭐 스탠포드를 나왔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맥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인맥 때문에. 뭐 집안이 뭐 엄청 빵빵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옛날에.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있으려고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했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세상은 참 될 놈을 밀어주는구나. 될 놈까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번 될 놈이 되면 그냥 막 세상이 알아서 도와줘요. 거기까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은 굳이 처음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른 쪽에 더 강점을 강조하고 약점은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얘기할 거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전문가로 뭉쳐서 우리는 반도체를 이렇게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한 사람들끼리 지금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분 안에 녹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를 만나든 엔젤을 만나든 사실은 여러분 단계에서는 엔젤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어쨌든 패밀리나 프렌즈는 빼고 뭐 풀은 좀 그렇고 하여간 주변에 있는 자금 있는 분 앞에서 여러분이 오다 가다 또 여러 모임도 있고 뭐 어디 가면 맨날 자기소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느 학교 나왔고요. 고향은 어디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타트업이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쓰기만 하면 잠이 오는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 던지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 안 돼 만드는 분은 아는데 이분은 유통을 잘 몰라서 제가 그런 좋은 물건들을 소싱해갖고 그런 물건들을 유통해주는, 혹시 여러분도 좋은 데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과 함께 던지고 그 다음에 저는 누굽니다 라고 뒤에, 그리고 시장이 뭐 얼마나 크다, 전문 지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수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800억이다 뭐 5천억이다, 잠 못 자갖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시장을 뭐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시장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이게 나왔다,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